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탄핵 반대로 나라를 혼란 속에 6개월여간 빠뜨리더니 아직도 반성 않고 내란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로 국정 정상화 및 민생회복 해방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내외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내수 침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추경에 대해서 협조하기는커녕 송원석 원내대표는 졸속 추경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로 중동발 쇼크의 위기 속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나 안보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의 추가 업무 보고 지시에 대해서도 정부 갑질이라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코스피가 3천 돌파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커진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취임 10일 만에 G7에 참석해서 국제 정상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울산 미포 산단의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AI G3로 가는 인프라 조성의 시발점이자 정부의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의 편성도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방해만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되풀이하려는 그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국가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구성원의 하나로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제 회복 효과로 세수 효과를 누리는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GDP 대비해서 현재 국가 부채 비율은 약 48%입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고려한다면 확장 재정에 다소 여유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일본 아베 정부 시절에도 산업부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재정 확대를 이미 한 적이 있고, 하는 총재는 최근 추경이 물가에 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힘은 무식한 얘기 그만하고 묻지마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추경에 신속하게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정부에는 일하는 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처럼 얼굴마담형 총리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실무형 총리로서 진짜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거쳐서 국방, 통상, 건보개혁 등 현안 대응 능력을 갖고 정무적 감각과
검찰 등 권력 기반 개혁에도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의뢰이 헌법의 정신을 위반해서 얼굴마담형 총리를 내세워서 국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실제로 일을 하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실무형 총리를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렇게 얼굴마담형 총리 또는 방패막이 총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억지 공세가 안 먹히니까 국힘이 새롭게 소득 누락이라고 하면서 또 공세를 하는데요. 출판 기념회나 경주 사비는 그동안 대부분 국회의원이 따로 신고를 안 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신고하고 전부 다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례로 주진우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분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2023년 당시 조모상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에 부고란에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에 누락하셨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면 굉장히 권세가 굉장히 땅에 세상에 떨칠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이 누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친윤 실세들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야당 의원들이나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기 출판 기념회 소득부터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익을 생각해서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회 협조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만사가 공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굉장히 비생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인사청문회에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총리 후보자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검찰에서 마치 취조하듯이, 그러나 이거 자신들의 티끌은,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의 티끌만 뒤지면서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 출신,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번 이렇게 정치권을 흙탕물에 뒤덮여서 남의 약점만, 남의 뒷조사만 하는 게 단가. 그래서 정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